안녕하세요. 잠실여고 2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성경학원 고정민입니다. 어머님들께 직접 얼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딱 7분만 저에게 소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신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지금 성경학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2011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3년 차입니다. 잠실여고 내신은 2018년도부터 해서 매년 맡고 있습니다. 올해 23년까지 했을 때 잠실여고 1, 2, 3학년 계속 내신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2학년 아이들도 내년 3학년 내신까지 제가 같이 쭉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잠실여고 수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에는 성경학원 자체가 잠실여고 내신에 있어서 제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좀 부족했다면은 다른 분들께서 맡아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최다 수강생 그리고 가장 많은 1, 2등급을 보유한 학원으로서 성경학원이 자리매김하기까지 제가 2018년도까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계속 믿고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잠실여고 내신을 성경학원 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이거는 아마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이제 뭐 점수도 물어봤고 등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물어봤는데 전교 등수가 향상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기말을 잘 봤냐라는 것도 있지만 중간고사랑 대비했을 때 기말이 과연 올랐느냐라는 거죠. 이걸 물었는데 학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등수가 올라갔다는 학생, 그 다음에 그리고 유지했다는 학생 합치니까 79.2%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개강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내신 수강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강이 아직 미정인 학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다른 과목이 부족하거나 좀 더 보완을 해야 돼서 이제 학원이 바빠서 정확히 모르겠다, 또는 이제 학원 일정이 바뀌어서 주말반 수강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정도가 있었지만 91.7%의 학생은 그냥 확실히 수강할 거다, 무조건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고마웠는데 결국 이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했다라고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반응이었고 실제적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2학년인 경우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1학기 기말까지 합산해 봤을 때 6명이 성경학원 재원생이었습니다. 1, 2등급 합산했을 때 29등까지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21명이 합쳐서 성경학원 재원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준 것도 있고 또 저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학기 내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학기 들어서 시험이 패턴이 좀 바뀌었죠. 암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치만 어느 정도 암기가 있어야 기반으로 해서 서술형 50%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요, 아이들이 봤을 때도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정말 만점이 많이 나오겠구나, 평균점이 엄청나게 높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평균이 안 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일단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쉽게 나왔지만 평균이 안 올랐고요.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쉬운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속도로 기말고사 공부를 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이 쉽다는 건 결국 공부를 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습량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시험이 쉬워지는 속도보다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험이 쉬워졌지만 점수가 올라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등수도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심한 거죠. 자, 근데 2학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원래 2학년 2학기가 되면요, 중위권 하락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소위 말해 난 이제 내신 안 해, 내신으로는 대학 못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정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1학기처럼 쉽게 나오겠지라고 이제 방심하고 공부를 안 하다가 오히려 쉬운 시험인데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그렇죠. 내신을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방심하지 않고 학습을 공부했던 학생들에겐 이 빈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실 겁니다. 1, 2등급이라면 앞뒤 보실 거 없죠. 무조건 내신 관리 해야죠.
3, 4등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등급들이 어딜 갈까요? 2등급이지만 방심하고 수학에 치중하다가 2등급짜리 놓친 학생들은 1, 2 올라가게 될 겁니다. 4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3등급을 올라가겠어요. 즉 내신 반등이 2학기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5에서 7등급. 수시로 대학 가기 힘들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영어 실력인데 현재 고3의 수능 문제를 푼다고 해서 덥석 풀리는 건 또 아니죠. 그러면 기초가 부족한 상태다. 교과서 단어도 긴가민가 싶은 상태라면은 당장 무조건 봐도 모르겠는 수능 지문을 보기보다는 교과서 지문 그리고 자기 학년 레벨에 맞는 고2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기초를 채우면서 그냥 매번 다음 달이 시험이고 이 시험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이 있다라는 이런 단기 목표를 기준으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가면서 학습을 이어가는 게 오히려 4등급 이내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치만 어머님들 오늘 8월 8일이요. 바로 수능 100일 전이에요.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올해 고3 중에서 수험생 65%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35% 누구냐면요. 소위 말해 N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최대래요. 수능을 치르는 역대 연도 중에 N수생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올해 다 만족스럽게 대학을 갈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대학 입시 실패한 학생들은 다 고스란히 현재 고2인 학생들과 내년 고3이 됐을 때 같이 겨루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올해 역대급으로 N수생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 35%와 65%의 현역 고3 중에서 재수하게 된 학생들은 다 현재 고2인 아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 수능만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발표하는 게 수능 쉽게 낸다고 그러죠. 쉬워진 수능, 아무래도 변별력이 조금 덜해질 수 있으면은 결국 수능이 아닌 무언가의 무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이라는 거를 내신으로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뭔가 단속하고 자신을 단돌이 쳐가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앞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정말 아이들 바쁜 거 알아요. 너무너무 바쁜 2학년이죠. 그래서 그런 잠실여고 특성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가성비 높은 수업, 이하면 가심비 높은 수업을 할까 하면서 이런 전략을 대비해 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등급이 생각하는 내신 수업의 목표와 5에서 7등급이지만 제가 보다 노력을 해서 기초를 채워가면서 영어에게 친숙해지고 영어의 기본 내공을 키워가겠다는 하는 이 학생들의 목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등급별로 제가 관리 전략을 달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 부담은 최소화.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를 아예 못 풀 수도 있지만 암기를 너무 달달할 필요는 없는 시험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암기를 가지고 제시를 보기 위해 학원에 추가로 등원해서 시간을 쓰는 일은 없도록 다른 방안을 제가 고려하고 아이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과제 부담 최소화라는 건요. 당일 진도를 나가면 해당 과제를 일부분은 학원에서 바로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제는 정말 최소화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적은 과제를 풀어도 충분히 잘 수행했다면 그걸로 완료. 그러나 그걸 풀었을 때 좀 더 많이 틀리고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으나 가급적이면 등원했을 때 처리되도록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위해 공부했지만 나중에 수능이 대비가 되더라 라는 걸 반드시 아이들이 실감하게끔 수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추석 연휴의 딜레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잠실여고 시험 기간은 중간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아주 긴 연휴가 끼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연휴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채워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연휴 기간이라고 놀다 보면 자칫 그 전에 대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강 일정 먼저 보신다면 토요일 반은 8월 19일 토요일 3시 개강입니다. 일요일 반은 8월 20일 오전 10시 개강이고요. 수업 일정은 개강 첫날부터 바로 교과서 진도가 들어갑니다. 2학년 2학기의 교과서는 동아권 영어 2 교과서가 개편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로 1과 2과 3과가 시험 범위가 될 텐데요. 1과 진도 나가면서 바로 9월 6일에 있을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진행할 거예요. 아이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푼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풀세트를 다 본 건 아마 3월 모의고사 끝일 거예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2과 3과를 순차적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9월 6일 수요일에 이때 이제 시험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가. 그러면 이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이들이 그 주에는 모의고사 1차 진도로 나가게 되겠지만 이때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교과서가 마무리되면서 1, 2, 3과를 종합평가하는 총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가 이후에 모의고사 2차, 3차 진도까지 진행되고요. 이 필수 클리닉이 바로 추석 연휴에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 당일에는 학생들이 이제 어딜 가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에는 제가 수강료는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6회에다가 플러스 직전 보강까지가 학원 수강료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필수 클리닉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모의고사에 대한 종합자료와 더불어 종합총괄 그 다음에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진짜 잠실요고 시험지처럼 함께 풀어보는 총괄평가 2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 문제까지는 저희가 수강료랑 무관하게 제가 개별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시험 전날에 직전 총정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될 텐데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뭔가 해야 되는 부담을 정말 최소화, 어쩌면 정말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시기고 부모님들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고3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2학기를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